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 오후 3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6 사직생 우리 아이들의 나라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게 저희가 시작할 수가 참 없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오래전부터 저희가 꼭 한번 모시고 싶었지만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많이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꼭 이분들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세월호에서 네, 우리 단원고 학생 두 분의 어머니를 직접 모셨는데요. 두 학생의 이름이 너무나도 예뻐요. 네, 최윤민 2학년 3반 최윤민 어머니 그리고 안주현 어머니, 2학년 8반 안주현 어머니. 네, 두 학생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최윤민 엄마 박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8반 안주현의 엄마 김정혜입니다. 네. 두 분, 이 최윤민하고 안주현 두 학생인데요. 두 학생 모두 이름이 너무 예뻐서 누가 아들인지 누가 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주현이가 아들입니다. 네. 네. 주현이. 네. 네. 2학년 8반 친구고요. 네. 네. 윤민이는 딸입니다. 네. 2학년 3반. 네. 네. 딸과 아들. 지금 사실 반은 다르거든요. 2학년 3반, 8반. 아, 네. 여자 남자 반이 틀립니다. 네. 아,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예. 근데 어떻게 두 분은 원래는 잘 모르셨을 텐데. 네,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좀 일이 터지면서 같이 좀 함께 하시면서 친해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거 다니면서 더 네. 친해졌고요.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 학부모들이 학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고 네.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진도부터 서서히 이제 같은 반끼리 모여서 네네.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던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면 진도 팽목항에서 처음 얼굴 이제 뵙고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알고 이렇게. 진도 팽목항에서 상황이 처음에는 누가 학부모인지 누가 기자인지 누가 사법경찰인지 네네.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앞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분위기 흐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그때 반별로 모여서 누가 학부모인지 우리끼리 검증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학교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거기 나와 계셨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반별로 저희가 모이게 됐죠. 그래서 네. 그때 처음 저희 반 엄마들을 저희는 보게 된 거고 아. 그때 이제 서로가 학부모임을 증명해서 명찰도 만들고 그랬었어요. 예. 아니, 학부모임을 증명을 해야 되다니 그 안에 참 얼마나 일종의 이제 뭐 워낙 정보과 이제 경찰이나 관리가 안 돼 예. 있었으니까 상황 자체가. 참. 예.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관이 그 유가족보다 더 많은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정말로 부모들끼리 어떤 그 뭉침이 필요했었죠. 일명 스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네. 분들이 되게 네.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게 네. 학부모 그 명찰을 달고 있자. 그래서 누구 엄마 아빠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증명되게끔 네.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온 거죠. 그것도 아이들 사진하고 같이 예. 명찰을 아. 해주셨어요. 네. 좀 죄송스럽기도 해요. 좀 아픈 기억들 다시 곱씹는 거 아닌가 네. 싶어서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데 네. 그 처음에 그 안산 그 단원고에 모여서 버스로 내려가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그러셨죠? 예. 다른곳 4층 대강당에 모여서 예. 그 아이들 그
구조 소식을 기다렸었고 예, 예. 또 구조 소식이 안전해지자 이제 10시 정도에 엄마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9시 반에 뉴스를 듣고 네. 학교 가니까 40분 정도 되니까 이제 벌써 이미 학교에는 많은 그 기자들과 그런 어떤 그 학부모님들의 통곡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예. 제가 네네. 갔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서 같은 반 엄마 아빠들, 예, 그래도 예. 좀 어느 정도 아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그 누구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네네. 그 상황에서 이제 2시간 정도 그 4층 대강당과 아니면 또 그 학교 행정실이나 교무실 쪽에 가서 아이들 구조 소식을 기다렸었죠. 예. 구조 소식 기다렸는데 다 이제 구조 소식이 안전해지니까 예. 저희가 직접 팽목항으로 가겠다, 진도 가겠다 해서 시청에서 버스를 마련해 주셔서 내려갔죠. 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계속 그런 어떤 생존자 소식, 구조 소식이 올라오긴 했었어요. 예, 근데 예. 저희 아이 이름은 전혀 없었고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전에 전해졌던 아이들 생존자 명단만 계속 그 선생님들이 같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정말 너무 참담한 심정으로 내려갔었죠. 내려가는 도중에. 근데 사실 저는 팽목 내려갈 때도 뭐 이렇게 참사가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게 사실 언론 보도도 좀 많이 좀 문제가 있긴 했어요. 뭐 전원 구조로 나왔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 9시 반에 윤민이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배에서. 예, 윤민이 이제 뉴스 속보가 딱 떴을 때 그걸 예. 보고 나서 제가 전화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통화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윤민아 지금 속보가 떴다. 배 깔았는다고. 예, 배가 예. 침몰 중이라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 엄마 배가 기울었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구명조끼를 입고 복도에 줄을 맞춰서 앉아 있대요. 예. 그래서 아이들 막 울고불고 막 그러지 않아? 그랬더니 안 그렇대요. 예. 그냥 다 그냥 덤덤히 앉아서 줄을 서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겠구나 하더라고요. 생각하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 예. 생각에는 아이들을 배에서는 이미 배가 이상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예. 아이들을 구명조끼를 입히고 갑판 위에 아이들을 예, 예. 줄을 세서 앉혀놨구나. 예. 그러면 이제 배만 오면은 바로바로 예, 아이들을 그렇죠. 실어서 예. 나오겠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네. 그냥 통화는 안 됐는데 예. 그때는 그냥 아이를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아이들을 근처 섬에다가 태워서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와서 태우고 가고 이런 상황이겠구나. 전화만 안 되나 네, 보다, 섬이니까 이렇게. 예, 예. 와이파이가 안 터지겠구나. 어.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아이가 놀랬으니까 예. 데려가서 그냥 달래주고, 다독여서 예. 데려올 생각으로 갔던 거죠. 근데 나중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예. 아이들을 갑판 위에 올린 게 아니라 그렇죠. 선실 복도에다 앉혀놓던 거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그나마 또 선실로 들어가라. 예. 이래서 아이가 발견된 장소는 저희는 선실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갑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예. 갑판이 아니라 4층 복도였던 거예요. 아이들이 앉아있던 장소가. 좀 근데- 많이 한스러우시겠어요. 네. 당장 빨리 나와라 이렇게 제가,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후회된 같은데. 게 바로 그 예, 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튀어나오라고 예, 예. 앉아있지 말라고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아이가 차분했고 예, 예.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구조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을 선실 안으로 들여보냈을 거라고는 네.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사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당연히 선생님 말씀, 거기 또 배에 있는 분들 말씀만 잘 따르면 우리 아이가 무조건 구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특히나 이제 전화하셨던 분들도 다들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학교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먼저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학교에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걱정 마시라고 지금 선생님들이 애들 다 구명조끼 입히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있다고 네. 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를 믿거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연이한테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가 안 터지는 예, 거예요. 예. 주연이가 그때 SK텔레콤 그 휴대폰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노트 3인가 해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이 그렇게 안 터질 리가 없는데 계속 안 터지더라고. 계속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엄마도 하고 이모도 하고 뭐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전화를 했었죠. 근데 전혀 전화가 안 터져서 예. 그 학교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셨고 네네. 예. 그래서 기다리다가 너무 초조한 그런 마음에 또 계속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쵸. 그러고 나서 전원구조 문자가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예. 진짜. 네. 예. 전원구조 정말 그 문자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문자를 받았는데 예. 그 문자가요 이상하게 사라졌어요. 저희 그 문자 받은 게요. 아. 정말요? 네, 정말요. 예. 아, 자기가 예. 어머님께서 지우지 네, 안 않았는데 왔는데, 문자가 예, 사라졌다. 사라졌고요. 또 주연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요. 솔직히 주연이가 핸드폰을 갖고 올라왔어요. 네. 그 한쪽 주머니에는 자기
지갑을 놓고 예, 예. 주머니 핸드폰을 이 상태로 그대로 갖고 올라왔는데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잠깐 기절한 사이에 아빠한테 핸드폰을 해경에 맡기기로 했다고 그 가족 유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맡기기로 예, 예. 해경에 맡기기로 했대요. 예. 그래서 해경에다가 맡겼는데 그 다음날 올라와서 저희 이제 장례 치르고 유가족들한테 물어봤죠. 부모들한테.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다시 해경에 전화해가지고 계속 전화해서 빨리 올려보내라고 했는데도 10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 핸드폰이 지금도 못 찾으셨어요? 예, 아니요, 하긴 했는데 예. 올라가긴 했는데 예. 다 해체가 돼가지고 지금도 분석을 못해요. 한 세 번째 기간에 맡겼는데도 그런 지금 그러면 핸드폰을 뭐 해경에서 사진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런 걸 저장된 내용들이 예,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전혀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구를 해서 이제 웬만한 핸드폰들은 다른 학생 핸드폰들은 다 또 작은 침판 남아있어도 복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전혀 주연이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증거 자체를 예.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 자체도 이제 없애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꾸 전화를 하는 거 이 자체도 이제 그런 거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이야기를 좀 바꿔서 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고가 난 지 이제 거의 1년이 됐어요. 근데 절망하기는 쉽지만 그 1년 동안 그것을 이겨내고 버티고 되게 이제 고단하게 이렇게 생활해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작년 이맘때하고 또 지금은 또 이야기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잖아요. 근데 또 어머님들도 그런 슬픔을 이겨내려면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 심정이나 뭐 지금 했던 생활은 어떠신지 지금 언론 매체에 잘 보도가 좀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참 궁금해하시는 최근의 분들 많으실 것 근황이나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조부터 뭐 진상규명, 뭐 이런 지금 심지어는 생계일까지 모든 게 참사라고 보시면 그게 바로 정답일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그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엄마 아빠라는 그 이유 하나라도 그걸 갖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우시고 많이 힘드시지만 그런 상황이 또 그 국민들의 힘 같이 이렇게 들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상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간담회랑 그 아까 얘기하신 언론 왜곡된 언론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라는 걸 9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저희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고 언론의 그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시고 오인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게 정말 이게 아니다라는 걸 또 한 번 또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같이 국민들하고 같이 상원입에서 온 것 같아요. 언론에서 가장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핸드폰 얘기도 잠깐 했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거기서는 뭐 조명탄 쌓아가면서 다 구조가 됐고, 그런 이제 몇 배 대의 헬기와 뭐 몇 배 대의 배가 와가지고 구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현장에는 뭐 한 대의 헬기야 뭐 정말 구조가 없었고,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몰랐던 현실들이 저희 입으로 통해서 생생히 전달됐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세요. 또 저희에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 저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감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만 일부만 좀 알고 계시지 정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생생하게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그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 그 책을 보고 저도 세월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사를 열심히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보니까 또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특히나 유족분들께서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그 이야기로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구조를 할 때 직접 그 인근에 계시던 어민분들께서 구조를 하러 갔었는데 처음에는 구조를 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알아서 하고 있겠거니 생각해서 갔다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자기들이 직접
아이들을 구조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깜짝 놀라셨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직접 지켜보셨을 유족들 마음은 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네. 모든 걸 다 다 동원해서 동원해서 다 구조가 되는 건 맞지. 네. 구조 현장에 분명히 구조는 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또 우스갯소리로 다른 나라에서는 먼저 이제 구하러 해경이 먼저 가는데 우리나라는 어선이 먼저 간다고 네. 그런 소리까지 나온 정도였으니까요. 네. 예. 참 너무나도 특히나 언론 보도들 때문에 예, 더 많이 마음이 힘들었고요. 예,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예. 신문을 봤던 윤민희 어머님께서는 그 외국에 미국에 지금 갔다 오셨더라고요. 예. 예. 다녀왔습니다. 서부 쪽으로. 아, 미국 서부 쪽이요? 네. 얼마나 다녀오신 거죠? 17일이죠. 저희가 미국에 엄마 네 분이 나가셨는데요. 저는 서부 쪽으로 2분, 동부 쪽으로 2분. 이렇게 해서 17일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주로 뭐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주로 간담회하고 북 콘서트죠. 그리고 TV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 거의 그런 위주로 했죠. 거기서 이제 만나보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근데 저는 처음에 미국 가라 그랬을 적에 사실 좀 걱정이었었어요. 네. 예, 미국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보다는 약간 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신 네네.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근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예. 가니까 뭐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그럼 교포들 분을 중심으로 만난 게 아니라 미국인 전체를 근데 대상으로? 미국인들 만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UCLA라든가 네네. 뭐 SCUN 같은 대학 학생들은 외국 학생들을 만나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간담회는 한인 교포분들이 많이 오시죠. 예. 보통 LA에서는 한 200분 정도가 오시고 시카고에서는 최대 한 400분 정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미국은 거리가 땅이 넓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왕복 3시간씩 차를 타고 그 간담회를 보기 위해서 오신 네.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그분들이 아빠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사실 미국이 반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없죠. 않대요. 예, 예. 그래서 아빠들이 뭐 5시면 집에 들어와서 예.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신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 아빠들보다는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도 감정이입이 있겠네요. 예. 훨씬 많이 더. 되신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펑펑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네. 제가 또 굉장히 감동받았던 거는 시카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상 간담회 끝 마무리는 허그로 저희가 하거든요. 예. 근데 400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다 안아드리기는 조금 제가 기운이 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예. 저희가 항상 간담회 끝은 허그로 마무리하는데 솔직히 400분을 다 안아드릴 자신은 없다. 예. 꼭 저희를 안아주실 분들만 남아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200분이 남으시더라고요. 200분은 가시고. 네.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을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저희를 안아주시고 뭐 말씀은 거의 똑같으세요. 위로해 주시려고. 기운 예, 내라. 예. 끝까지 함께 하겠다. 기도하겠다. 네. 뭐 그런 위주로 다 안아주시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예. 그 미국에 허그를 계신 하려고. 예.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에 계신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좀 다르게 왜냐면 정보를 신문 뉴스 언론 보도의 어떤 통로나 받아들이는 통로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TV라든가 매체 언론을 통해서 본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한 템포 건너서 그쵸. 쉬어서 전달받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는 외국 언론의 보도를 또 많이 보게 되니까 지금 한국 분들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 계신 분들 교포분들이든 미국인들이든 많이 반응이 다를 텐데 어떤 면이 좀 달라 게 있다면 어떤 게? 근데 더 정확하세요. 네. 오히려 저만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은 지상파를 많이 보시잖아요. 세계 방송을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더 판단력이 흐려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걸 안 보시더라고요. 거의 인터넷이나 아무리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예. 보니까 오히려 정보를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네. 더 정확하시고요. 엊그제 저희가 해수부 갔었거든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미국 갔다 온 이후로 그분들하고 도시마다 계속 단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예. 단톡이라면 단체 단톡을 카톡방. 하고 있어요. 단체 카톡? 뭐 예. 시카고 방이 있고 예. LA 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7개 도시를 다 하고 있는데 시차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합니다. 네, 아무 때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속 팩트 TV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해서 저희들이 간 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경찰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화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잡히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 다칠까봐 예. 네네. 너무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다고 예. 그렇게 단톡이 바로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이에요. 그 저도 이제 나올 때 오늘 제 스케줄이 어떠합니다. 저는 지금 어디로 갑니다 하고 이제 다 올려주시고 보고를 하고 예. 저희 이제 인터넷에 뭐 기사 뜬 거 이런 거 다 제가 링크 올려주고 보내주시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고 예. 더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네. 예.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해수부 앞에 가셨을 때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 정부랑 마찰이 좀 많잖아요. 근데 네. 거의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예의를 차리는 듯 했는데 요즘은 얼마 전에 어머니 한 분 팔 다치시기도 하셨고 거의 무슨 범죄자 다루듯이 너무나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거든요. 예, 저희가 가가지고 정말 놀란 거는 그 예. 경찰 정보과장이라는 그분이 얘기를 예. 하는데 제가 바로 앞에서 들었거든요. 저희를 디귿자를 몰아서 쓰레기로 몰아버리래 그런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정말. 경찰 그 지휘관이? 지휘자분이 제가 바로 앞에서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네네. 그쪽에 이제 저희 아빠 2명이 연행이 됐었어요. 그 예. 차 안에. 네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변호사분 오셔가지고 다 풀어주셨는데 예. 저희가 그분들 못 가게 하려고 네. 이렇게 에어쌌었거든요. 네. 근데 그 에어싼 걸 또 경찰이 또 이중으로 예. 또 에어싸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 앉아서 이제 그 차 못 가게 하려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그 정보과장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그 저희 전면사 위원장님도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네. 이 해수부를 정말 오늘 어떻게 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네. 크게 화가 났었어요. 오늘은 또 그 어머님들이랑 부모님들이 이제 국회. 그 국회를 갔다는데 네. 국회 혹시 소식 좀 들으셨나요? 네, 아직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예. 네. 지금 국회에서 토론회 하고 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윤민 아빠가 지금 국회 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아직 안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 너무 지금 답답한 게 참 우리 국가적인 재난 참사 피해자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분들을 진상규명도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되고 그것도 싸워가면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참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참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정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지금은 좀 분노하시는 감정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어제 그런 말도 그렇고 예.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저희가 아까 지금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도 정부 측에는 전혀 예.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없고 네.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예. 단지 뭐 인양 같은 경우도 4.29 총선 그 보궐선거 대비해가지고 예. 네. 그냥 립 선거용 서비스요? 묻고 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는 네, 또 네.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또 예. 어제 그 이완구 총리도 내일 또 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 해수부 앞에서도 그런 어떤 그 대우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듣고도 정말 부모까지 2차로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 심지어. 네. 부모까지 다 죽이는 거 아니냐. 네. 처음에 이제 진상규명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광화문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결론이 좀 한 발 물러선 형태로 일단 네, 그렇게 9월 좀 말경에, 예. 후퇴한 입장이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이제 지금 시행령 가지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정부 하부기관으로서 네. 무슨 진상규명은커녕 뭐 제대로 된 조사도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렇죠.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전달하고 계시는 건데 이 원천적으로 좀 어디서 막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근데 정부에서는 예.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아예 그냥. 네. 예. 지금도 지금 4.29 그 선거 때문에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배를 제스처가 꺼내겠다, 뭐. 나오는 게 아닌가. 예, 예. 저희는 약간 좀 반신반의하거든요. 예. 사실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그 해수부에서 저희가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도 약간 좀 그래요. 좀 당연할 왜냐하면은 수밖에 없을 것 저희는 같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점잖게 신사적으로 저희가 대처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삭발식을 한 예, 이후로 예. 약간 좀 엄마 아빠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엄마들도 한 20분 이상 삭발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목숨 내놓고 뛰겠다는 그런 네.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도 조금 좀 세게 나가는 편이고 예. 그거에 맞대응해서 국가도
저희들을 좀 세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참 그 삭발하시는 장면들 보고 사진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현장에 같이 갔던 기자들도 사진 찍으면서 울고 뭐 그랬다고 하던데 그 참 심정이 특히나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삭발까지 하게 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보는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네. 그 지금 저희 반에 엄마도 2명 정도 하셨는데 네. 그런 엄마들 보면서 정말 같이 옆에서 울고 그랬어요. 정말 네. 눈물이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더 이 나라가 정말 왜 이렇게 예, 가야 예. 되나 이런 감정이 뭐 복받쳐서 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제가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이제 광화문에 이제 들렀다가 이제 왔는데 네. 그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네네. 그 제가 이제 뭐 가끔씩 광화문을 이제 들러가는데 그 작년 그 여름 때 하고는 그 얼마 직전까지는 열기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람들의 이제 관심에서 조금 그쵸. 지금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좀 잊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이런 말이 얘기도, 많이 나왔죠. 예, 예. 그런 얘기도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 시행령이라든가 세월호 인양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거를 다시 보상으로 불거지면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을 텐데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부모님들이야 뭐 더 할 거 있지만 그 국민들 보는 사람들도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네, 거거든요. 다시 또 이제 더군다나 공연을. 일주기고 네. 그래서 그 지금 최근에 그 보상 그다음 또 시행령 제대로 하지 않고 그다음 또 인양 문제도 그냥 물타기 어영부영 지금 여론 안 좋으니까 또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가까우니까 뭐 인양하겠다 시행령 뭐 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상 문제 그냥 끌고 나오고 네. 인양한다 그러진 않았어요. 검토해보고. 인양을 검토, 검토해 그렇죠. 검토하겠다 그랬죠. 예. 절대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네, 이런 얘기는 얘기는 안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네. 정말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그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네.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속 터지는 이야기가 이제 배보상 문제 네, 이야기를 그쵸.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거의 언론들을 비롯해서 지금 또 보니까 세월호 인양하는데 몇 억 뭐 이런 얘기를 또 네. 돈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 1,000억이 갑자기 2,000억으로 늘어나고 네. 또 그 2,000억이 또 5,000억도 늘어나고 네. 엄청 뭐 액수가 막 부풀려지더라고요. 대체 그거 예. 누가 계산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위에 앉아서 모르겠네요. 그거는. 아무래도 그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그 어머님들 두 분 어머님들하고 좀 온도 차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참사를 목격한 어떤 한 사람의 국민으로 굉장히 그 큰 슬픔이 있는데 두 분은 이제 피해 당사자시기 때문에 약간 좀 온도 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선체 인양 문제하고요, 그러니까 진상 규명 문제 이게 딱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두 분 어머님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배 안에 주연이의 물건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유품들이요? 유품들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인양을 함으로써 예. 어떤 진실이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배라는 거는 배 위에 떠 있어야지, 물 위에 떠 있어야지, 안에 가라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가.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인양을 함으로써 어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저는 진실 규명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윤민이가 왜 죽었는지 예. 저는 그게 알고 싶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 거고 예. 진실을 규명하려면은 배가 인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차를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 잘못인지. 어디 부딪혔는지, 그렇죠. 뭐 몇 바퀴 그러니까 굴렀는지. 배를 예. 꺼내서 왜 이 배가 침몰이 됐는지 그 원인을 거기서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배 인양이 먼저고 예. 그다음에 진실 규명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배보상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예. 지금 뭐 아무것도 해놓지도 않으면서 배보상 문제로 먼저 돈으로 덮겠다는 거는 예. 이거는 저희를 무시하는 거고 네. 농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뭐 배보상 문제로 뭐 언제까지 뭐 신청을 해라 어쩌라 말이 나오긴 하는데 예.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려고요. 저희는 네. 그 보상은 별로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려고 네. 저희는 변호사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할 거예요. 정말 네. 너무나도 우리 아이가 정말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덮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럼 실제로 예. 조금 그 속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예. 이 세월호 벌써 이제 1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그런 동안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지쳐 하시는 분, 그래서 유가족 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많았죠. 특히 이제 학생들 유가족
있고 또 실종자 가족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인 그 유가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언론 보도에서는 좀 갈등도 있다. 뭐 그리고 일부러 갈등을 만드는 거죠. 일부러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 그다음에 또 언론 통해서 저희가 아는 게 전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만약 지쳐서 이제 주저앉으셨던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 감회가 여러 가지가 느끼신 바가 있으실 텐데 그런 근데 사실 그 배에 탄 사람이 500명 가까이 탔어요. 예. 그러면은 사는 것도 틀리고 또 사는 환경도 다 틀렸을 거라고요. 그럼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마찰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단원고등학교 그 엄마 아빠들은 일단은 부모라는 내 자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잘 뭉치거든요. 근데 일반인 그 피해자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저희들하고는 조금 입장이 좀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조금 저희하고는 약간 좀 마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화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화물기사라든가 일반인 피해자 가족, 뭐 생존자 아니면 교사 피해 가족 저희 단원고등학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싫은 분은 물론 안 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다 안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는 세월호 피해자들이고 그분들이 같이 가야지만 이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이 언론 매체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나오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분란이 있다, 갈등이 있다. 지금 유가족들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은 뭐 시비꾼이어서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뭐 원래부터 정부에 반대하는 뭐 좀 이런 사람들만 뭉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니까요. 그리고 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인천 유가족들 일반인 유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호소하면서 저희랑은 또 별개를 많이 시켜놓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이제 저희 의견이냐 마치 그렇게 얘기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먼저 이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인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전체 의견인데 얘기하는 게 너무 근데 약간 좀 일반인 이런 피해자분들도 또 어느 정도로는 이해도 가는 것이 특히 일반인 분들 같은 가장이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피해자들이 당장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테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건 정부에서 돈으로 어쨌건 또 회유를 하거나 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당장에 생계가 어렵고 이래서 지금 뭐 돈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국가에서 구조의 책임, 그 다음에 또 진상규명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따른 희생자, 그 다음에 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적절한, 적당한, 합당한 배상과 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진상규명의 문제와 그 다음에 배상과 보상의 문제를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희생자 가족들의 개개인의 약점, 그다음에 또 어려운 환경, 상황, 아까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뭐 생계의 문제 이런 거로 호도하면서 되게 복잡하게 하면서 그 갈등을 조장하는 뭐 이런 것은 좀 그런 게 좀 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웃긴 게 저희는 아직 그 배보상 설명회를 안 했어요. 인천 지역은 했거든요. 배보상 설명회를. 아, 정부에서.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배보상에 합의를 하면은 앞으로 어떤 국가의 잘못이 그게 책임이 있다는 게 인정이 돼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각서를 써야 된다. 그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포기각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돈 받는 대신 아무것도 못하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라는 거죠. 그건 진짜 그야말로 돈 가지고 가족의 죽음을 폐륜이지 폐륜. 돈 받았으니까 가족의 죽음을 덮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돈 받고 입 다물라는 거죠. 근데 마치 제가 좀 겁나는 것은 그게 저희 얘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천 유가족을 먼저 저렇게 호조를 시키면서 마치 저희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게 나갈까봐 또 그것도 좀 들어와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런 움직임도 보이긴 해요. 솔직히 최근에 얘기해서. 보수단체도 뭐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돈 너무 많이 든다고 세금 낭비다 뭐 이런 얘기를 세금 노동 얘기 나왔죠. 뭐 마치 지금 진상규명 하는데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발족하는데도
벌써 그 인원이 뭐 120명인데도 80명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부에서 과로 축소하고 이런 예. 식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거는 하면서 또 저희한테 그런 세금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잖아요. 예. 네. 근데 솔직히 세금 도둑은 안전에 관해서 정말 세금이란 건 안전에 관해서 써야 되는 게 세금 아닌가요? 그럼요. 근데 그걸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금 도둑이 아닌가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국민들이 낸 네. 돈이 세금이잖아요. 네.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죠. 참 너무나도 특히나 이 국민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사자방 비리며 이런 것 때문에 국정조사 뭐 무산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진짜 이 세금 도둑들이 참 많은데 네. 정작 써야 전혀 될 곳에 예. 다른 쪽으로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세월호 배에 저희 실종자 9명이 있잖아요. 아직 남아 맞습니다. 있죠. 그분들도 예. 우리나라 국민이세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을 구조하는데 세금을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그걸 가지고 무슨 공론화를 시키고 여론조사를 네. 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죠. 저 여지껏 세금 꼬박꼬박 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요할 때 쓰라고 낸 세금이지 네네. 자기네들 뭐 해외여행 다니고 쓸데기 없는데 돈 다 망하라고 쓴 거 아니거든요. 네. 낸 거 예,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아깝다고 하는지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도 이해가 안 가요. 예. 네.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금 안 쓴다 그러면 그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본인 생각으로만 본인 위주로만 생각해 주시는 게 사실 저희는 좀 서운합니다. 예.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영화 같은데 보면 미국 영화 같은데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그 군인이 한 명이 적진의 포로로 잡혔어요. 작전에 실패했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대규모의 돈, 뭐 장비, 인원, 물량을 무제한으로 투입해서 그 사람을 이제 구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보고서는 박수 치는 사람들이 네. 그게 바로 국가가 할 일이죠. 그렇죠. 예. 네. 아니, 실제로 이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역대 있었던 참사 때도 항상 정부가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돈을 들여서 배상을 하고 그런 게 늘 있어 왔습니다. 그건 당장에 뭐 1,000원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 인양 다 했고요. 배 보상 다 됐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정부가 마음이 좋아서 뭐 무슨 시혜성 뭘 베풀듯이 한 게 아니라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해야 일이기 될 때문에 일. 그쵸,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월호를 반드시 인양을 해서 실종자의 시신, 유해까지 우리 아이들 물건까지 다 꺼내고 그다음에 또 진상 사고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렇죠. 세월호의 그날을 기억하는데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요즘에 지금 또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뭐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동안은 애써 좀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형제 자매들까지도 요즘 나와서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큰딸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네. 요즘에 기자들한테 전화가 저보다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저희 딸 이름이 최윤아인데 예. 네. 혹시 회복- 나이가 26살이에요. 예. 페북으로 걔가 이제 처음에 윤민이 얘기를 처음에 많이 썼었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조금 페북이 많이 이제 공유가 되면서 이제 좀 유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도보 그 행진 1박 2일 예. 했을 적에도 윤아가 이제 팩트 TV에 그 인터뷰를 딴 게 뭐 페북에서는 아주 뭐 기록적인 숫자로 예, 재생이 됐다고 막 네네.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도 기자회견도 했고 또 내일 모레 12일 날 네네. 강화문에서 네. 형제 자매들이 그 이제 그 희생자들한테 보내는 글 예. 그거를 한 50명한테 형제자매 50명한테 이 아이가 다 받았어요 스케치북에 그 글을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갖고 일주기 때 예. 틀어줄 예정이고요. 또 10일 날은 그거를 피켓으로 만들어서 강화문에서 한 100명 정도가 예, 신청을 받아서 그 피켓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그 일정을 보니까 그 페이스북을 봤더니 그 유가족들 그다음에 또 그 세월호 관련된 일정 뭐 네. 집회라든가 추모제라든가 너무 많죠. 엄청 굉장히 살인적인 일정인데 지금 보면은 그 유가족들의 활동의 근거지가 대체로 이제 광화문, 농성장, 그다음에 또 안산, 안산 그 분향소,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팽목항 이렇게 이제 예. 세 군데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가족들끼리 그 모여가지고 뭐 의견을 나눈다거나 어떤 상황을 결정한다거나 이럴 때
이럴 때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저희가 결정하시는지. 지금 분향소를 지금 밤마다 돌아가면서 당직을 쓰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녁 때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그럴 때는 또 팽목항에 계신 분들도 올라오시고 한 번씩. 예. 그리고 저희는 일요일 6시에 항상 총회를 해요. 예.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항상 총회를 해서 있어요. 모든 결정은 다 그 총회에서 내립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민이 아버님이라든가 몇 분 계시잖아요. 그 언론에 많이 나오셨던 분들, 단식하셨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저 사람들 나중에 국회의원 달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돌았잖아요. 네, 나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자식 그래 놓고 나서 자기들끼리 다 결정한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들 가족 의견 무시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이해관계 따져가지고 행동하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그동안은 실종자 가족은 주로 팽목항에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주로 안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하고 조금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종자 가족들이 거의 지금 안산으로 올라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강화문에서 청와대 앞에나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럼 저희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대협력 분과장이 실종자 가족 은하엄마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같이 임원회의도 참석을 하시니까 본인들의 실종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유가족들 인터뷰 오늘 방송 출연 때문에 전화를 몇 차례 했었는데 실종자 가족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안 맞아서 그분은 이제 다음 기회에 모시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과정이 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지금 바쁘셔가지고요. 은하원님은 저희도 못 봬요, 정말. 너무 바쁘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지금 일주일에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더욱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념일병이라고 좀 끔찍한 참사나 이런 것을 당한 분들이 그나마 조금 괜찮은 듯 싶다가 그 시즌이 다가오면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 고통스러운 마음에 이게 좀 안정을 찾지 못하시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특히나 그때 아이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떠나던 그 날씨가 딱 돼서요. 계절이 돼서 좀 어떠실지.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계속 더 막 가슴도 아파오고 정말 어떤 그때 당시의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연이를 그때 이제 주연이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났거든요. 3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했던 어떤 생일 지나고 해서의 그 일과들 그런 게 또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연이 생일 때도 너무 저번 3월 달에는 정말 주연이 생일달이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얼굴이 많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게 보냈거든요. 근데 또 이번 4월 달에 또 4월 16일에 1주년이 다가와서 저희가 또 가슴앓이 아닌 또 가슴앓이도 하게 되고 그러고 많이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하세요. 사실이에요. 그건. 아직도 안 믿기시죠? 네, 안 믿겨요. 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럴 때 보면 옆에 꼭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탁 저희가 이제 4명 가족이니까 4인 식탁이 딱 있으니까 그 비어 있는 자리가 꼭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도 보이고 어떨 때는 그래요. 정말로. 근데 엊그제 저는 유민이한테 낙골당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가 이렇게 유리벽 너머에 있는 게 되게 낯설어요. 그리고 저희들끼리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아직도 4월 16일이라고.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그렇죠. 1년이 지났다는데 사실 저희는 1년이 됐다는 느낌이 느낌 없어요. 자체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가 제 곁에 없다라는 것도 어떤 때는 문득문득 잊어버려요. 이게 전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고 할까요? 저희는 계속 4월 16일이에요. 정말. 아직까지 멈춰 있어요. 그런 부모님들께 얼마 전에 김진태 의원이 정말 이거 입에 담기도 아니 제3자인 제가 봐도 바로 욕이 아나운서인데 제가 욕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이제 가슴에 묻으라며 그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정말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욕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정말 광화문에서
얘기 듣고 소식 접하시고. 너무 네. 힘들고 정말 네. 욕이 절로 나왔어요. 정말로. 이게 사람이냐고 도대체. 자기 네. 자식 한번 잃어봐야지 내 심정 안 알겠다. 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정말 그런 그 상황에서 왜 이런 말을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힘든 거를 네. 더 2차적으로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어서까지도 못 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근데 얘기를 듣고. 저는 예. 사실 살면서 정치, 사회 이런 쪽에는 별 관심 없었거든요. 예. 그냥 저희 식구들 잘 챙기고 예. 아이들 잘 키우면 된다고 예. 그렇게 살았던 가정 주부였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1년도 안 된 사이에 세월호 유가족이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정치 사회 쪽에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됐잖아요. 예. 근데 제일 제가 느낀 게 그런 것 같아요. 투표를 잘해야 되겠다. 예.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제가 간담회 가면 부탁드리는 게 투표를 꼭 해라.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중에 제일 나은 놈으로 투표는 꼭 해라.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저희한테 막말하는 분들 꽤 많으세요. 예. 네. 그런 분들 진짜 낙선 운동해야 막말하는 됩니다. 국회의원이 김진태 말고 또 있어요. 예전에도 많았죠. 네. 굉장히 뭐 많았죠. 아시다시피 심지어 저희 유해가지고 예. 돈으로 또 한번 그렇게 예. 한 적도 있었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국민의 대표라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세월호가 보여준 게,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이제 팽목항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가신 다음 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기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냥 대형 TV 하나 들어왔더라. 이제 스크린만 달았다. 뭐 이렇게 좀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가 한번 그 내려갔다가 차 안에서 뭐 내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네네. 그날 밤에 아마 이제 청와대로 가신다고 이제 뭐 도보순례 시작하시고 이제 이러셨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기를 뭐 언제든지 전화해라, 언제든 만나주겠다. 이제 맞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오셔가지고 이 청와대로 대통령 만나러 간다는데 이제 또 막혀가지고 또 밤샘 농성하시고 막 이런 과정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특별법이 이상하게 이제 그 유가족의 뜻과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시행령도 그 유가족 뜻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하부 기관으로 만드는 이게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적어도 일관성은 있어요. 이 참사를 그냥 어떻게 덮고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이런 모습에서는 적어도 일관성은 있어요.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그래서 아마 지금 못 믿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렇죠, 해도.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지켜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적극적인 검토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단정돼서 딱 말하지 않은 이상 예. 저희는 믿지를 못하죠. 네. 저희가 팽목항에서 아이들이 하도 안 나와서 저희 주연이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나왔거든요. 예. 안 나와서 이제 그 해수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장하고 예. 이렇게 좀 모여서 얘기할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물어봤거든요. 재난 시스템 매뉴얼 있다고 분명히 대통령 와서 얘기를 했다. 예. 근데 니네 왜 그런 거 하나도 안 되냐. 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덮는 쪽으로. 덮는 쪽으로. 전화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한 라인 하나 열렸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통화가 안 되는 라인인가요? 통화는커녕. 뭐 예. 시도를 어떻게 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그럼 거예요. 한 라인은 없는 걸로. 네. 예. 근데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대통령 만나신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그때 진도에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한번 청와대. 초청하시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그리고 분향소 한번 오시고 분야에서. 그때 그 국화쇼. 국가에 맞아요. 그 세 번 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때 그 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영상으로 보기에는 뭐 고성이 오가고 이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신다는 것처럼 이렇게 워킹을 하셔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국회에 오셨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현장에선 분위기가 어땠나요? 국회에 있었을 적에는 제가 저희는 그 하루 전날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그 당일은 못 들어가니까 하루 전날 아침에 들어가서
그 전날부터 하루 종일 거기 처마 밑에 앉아 있다가 굉장히 거기서 추웠거든요. 밤을 새신 거예요? 예, 밤을 밤 새고 여의도 그, 정말 추워요. 예, 네. 그 모포에 그 핫팩 쫙 깔고 잤어요. 네. 그 아침 되니까는 다 이제 가운데 길을 내더라고요. 옆으로 좀. 레드 카펫 깔고. 레드 카펫 예. 깔고. 예.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바깥으로 밀려나서 예. 막 의자에 올라가서 막 피켓 들고 예, 막 예, 이러고 예.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추웠거든요, 예, 그 예. 밤이. 근데도 뭐 눈길 한번 안 주고 싹 들어갔다 아니요, 싹 그 엄마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울고분 짓는데도 그냥 그 김유성 대표하고 에어싸고서 네. 그 지나가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예. 사람이면 어떻게 그걸 안 보게 될까? 어떻게 왜 레드 카펫이 거기 깔려야 되는 이유조차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유족들이 의전. 있는데. 예.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예. 제가 그 화랑유원지 그 분향소에 그 10월인가 11월에 우리 그 2학년 학생 그 성호군 네. 그 성당을 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잠깐 일을 도우러 갔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천막에서 그 분향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유가족들을 위한 그 컨테이너 막사 네, 대기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쭉 뭐 민간 단체에서 나온 뭐 이렇게 자원봉사가 있는데 거기 봤더니 뭐 구구 보수 분들이 계세요. 거기 부스가 한 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막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성당 짓는데 막 그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죽는 애가 살아나나? 이런 거 하면 얼마 받아?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너무 거예요. 못됐다. 근데 저야 그냥 거기서 하루 이틀 일 도와주고 가면 되는데 네. 거기 이쪽에 그 유가족 있는 막사죠. 그 컨테이너 거기에는 가족분들이 계속 있는데 거기까지도 왔다 가서 막 한마디씩 하고 가시잖아요. 어떻게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담회라든가 도보행진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맞아요. 분들이 꼭 해코지하거나 뭐 한마디씩 하고 막말하고, 가는데 예. 그때마다 그 느끼는 심정. 최근에 또 작년에는 뭐 일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폭식 투쟁하고. 맞아요. 그런 거 보셨을 때 너무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맞상대로 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저희들이 뭐 이렇게 나서서 뭘 하면은 뭐 세월호 유가족이 벼슬이냐 유세 떤다 네. 그런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나서서 누구하고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밖에 그래서, 없군요. 예,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면은 저희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그냥 자리를 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옆에 계셨던 저희 그 일반 그 시민 네네. 그분들이 나서서 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는 좀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뭐라 그러면 이제 싸우고 싶어요. 사실. 네. 오죽하실까. 이제는 남의 말, 뭐 남의 눈, 뭐 네. 제가 세월호 유가족이라서 죄지은 것도 없는데 그럼요. 그런 게 이제는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뭐라 그러면은 쏘아붙이고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저 한 사람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이 욕 먹을까봐. 사실 지금도 저희는 조심조심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평범한 사람들이고 네.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싸울 수도 있는데 일반 분들은 그걸 용납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저는 뭐 연예인도 아니면서 공인 아닌 공인인 거죠. 항상 제가 무슨 유가족 대표도 아닌데 대표인 듯이 네.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현실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간담회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네. 가면 꼭 그 서울 쪽에나 이런 간담회를 가게 되면 꼭 의심할 분이 한두 분은 꼭 계세요. 분명히 딴 데서 봤는데 또 여기서도 앉아있다. 이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정보과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아니면 좀 일베 그런 쪽으로 해서 네. 이제 좀 많이 그런 정부의 얘기를 듣고 나오셨던 네, 뭐 네.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감시를 해야 되나 하는 네. 생각이 그러게 말이에요. 게, 아니 유족분들 항상 본인의 의견을 다 이렇게 밝히시는데 예. 굳이 그런데 와서 엿들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그렇다고 뭐 정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까지 감시를 받아야 네. 되는 우리가 대상이 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네. 아니 무엇보다 네. 뭐 세월호 유족이 뭐 벼슬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 그러면 그 벼슬 주심 받을 거냐 세월호 유족 하시겠냐고 그러면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이렇게 나라 자체가 저희 세월호 사건 이후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앞으로 정말 국민을 유족화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쩌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건들이 또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는데도 정말 일부 분들만 깨어 있으셔서 지금 저희랑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나머지 분들은 정말 앞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저도 솔직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게 정말 후회스럽거든요. 예. 예. 보통은 다 이런 참사가 내일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강한 의식, 그런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의식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안전에 관한 일이 정말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여기 생존 학생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제 주연이 생일 때 한번 초대를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트라우마가 심해서 못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대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뭐 그런 쪽으로도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아이들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생존 학생들하고 별로 그렇게 만날 일이 없는데 얼마 전에 꽤 몇 달 전에 한번 분향소회를 갔어요. 윤민이를 보러. 근데 윤민이 앞에 학생애들이 한 3-4명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누구 보러 왔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2학년 3반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우리 윤민이 반이거든요. 그래서 어머 나 윤민이 엄마라고 너희들 친구 보러 왔구나. 근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괜히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는 아직은 나는 그 아이들이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보고 싶지 않아 이랬는데 막상 그 아이들을 딱 대면하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면이를 보러 와준 게 그렇게 고마워서 다 한 명 한 명 안아주게 됐더라고요. 아마 진상규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좀 만날 수도 있고 좀 손도 좀 잡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존 학생들도 굉장히 상처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죠. 아무래도 바로 눈앞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됐는데 크지 않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겠죠. 근데 저는 사실 요즘 제일 괴로운 기억이 뭐냐 하면은요. 사실 저는 윤민이 마지막 모습을 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상상이 돼요. 그게 자꾸 마지막 모습이 상상이 돼서 제가 그 기억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트라우마 크다는 거는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표현 못하죠. 그 얼마 전에 세월호 의인이라고 불리던 이 한 분 김동수 씨. 그분께서 그 정말 많은 아이들을 구하고 팔도 다치시고 이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면서 자살 시도까지 하셔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분 말씀이 아직도 그때 못 구했던 아이들 눈빛이 계속해서 기억남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들도 지금 뭐 열심히 활동하시고 이런 부모들도 다 마음이 다 반은 죽었다 그래야 될까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길거리 가다가 차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지금도 하고 제가 뭐 암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지금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차라리 병이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손으로 죽을 수는 없고 그냥 무슨 일로 내가 좀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숨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죠. 그래서 이런 거가 제 자신이 생각해도 이게 가히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일단 진상규명. 일단은 뭐 저희는 일단 진상규명에 매달렸기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들 마음은 다 진상규명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상태가 걱정인 거죠. 그 이후로는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스럽네. 지금은 어쨌건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무슨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뭐 재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방안이나 이런 게 제시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근데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게요. 시간도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지금 뭐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데 무슨 트라우마 치료를 받나요? 트라우마 치료는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받는 건데 저희는 지속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4월 16일. 자극을 받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료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글쎄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세월호 집회를 몇 번 이렇게 갔어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이제 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고 뭐 그 시민단체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부모님들 와서 얘기하고 이러고 행진을 해요. 이제 1년이 됐습니다. 행진을 해가지고 촛불을 들어가지고 이제 해볼 거는 다 했어요. 되게 부모님들, 시민들이. 근데도 진상규명은 될지 안 될지
또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점점 그 처음에 가졌었던 국민적인 슬픔, 그 다음에 또 국민적인 관심, 그 다음에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지쳤다. 뭐 힘들었다. 그러면서, 뭐랄까, 이제 좀 덮자라는 것도, 그러면 그럴수록 진상규명 점점 물 건너가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아버님, 어머님, 우리 가족분들의 어떤 분노, 그 다음에 또 그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어떤 통일된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유가족분들이라든가 또 함께 관심 가져주는 뭐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로 모아내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언론에는 잘 얘기가 안 되는데 아까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총회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의 같은 걸 하실 때 주로 이제 어떤 의견이라든가 어떠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게 사실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은 그 집회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나 그 뭐 관련 부처에서 유가족들의 요구를, 진상규명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막 일반 시민들이 약간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족분들하고 같이 처음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아파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싸웠는데 안 되니까 유족분들은 이제 당사자시니까 막 열심히 싸우는데 일반 시민들은 아유 안 되려나 보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의 지금 마음을 더 많이 다시 되돌리려고 그렇죠. 아마 이제 노력을 같이 다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우리들 숙제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죠. 사실 저는 관심이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관은 하고 그럼요. 있지만 불씨는 예. 살아있다고 봐요. 예. 다들 어떻게 질러주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건 우리들 몫이고 유족들 몫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해서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가 이제 국민대책이라고 해서 그분 이제 그런 제일 큰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랑 그 이제 작은 그 도시의 그 소도시 모임까지 해가지고 풀뿌리 단체, 풀뿌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4.16 연대라는 그런 모임 같은 그런 단체가 또 거대 단체가 또 형성이 하나 돼 있거든요. 우리 동네도 있어요. 은평구인데 우리 동네도 하나 있어. 동네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풀뿌리 모임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네트워크 시켜서 저희가 이제 큰 단체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열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뭐 총회 같은 경우가 저희는 이제 그 총회에서 이제 일주일간에 이제 가족들이 그 동안에 어떤 일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보고도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박주민 변호사님이 저희 이제 같이 활동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번 시행령 같은 경우 또 큰 하나의 테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정리도 좀 해주시고, 맞아요.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네, 지금 황필규 변호사님하고 박주민 변호사님이 정말 자기 일처럼 자기 일 이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해수부 갔을 때도요, 그 그 해수부에서는 변호사증도 안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밀었는데도 전혀 안 통해요. 원래 좀 서울 밑에 내려가면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신분증을 잘 몰라요. 네. 보니까 그 일정을, 최근에 일정을 봤더니 그 청와대 인간띠기를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며칠 날? 이게 워낙 일정이 많아가지고 좀 굵직한 것만 좀 얘기 좀 해줘요. 같이 좀 해주실 분들. 날 좋으니까 데모할 때 됐잖아. 그쵸. 날 좋으니까 이제 출동 한번 해야죠. 아, 예. 잠시만요. 네네. 아,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4월 16일 날 우리 유족분들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행사가 있는데, 정부에서 무슨 이상한 행사를 코엑스에서 관변 행사 같은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어디 나가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또 나가요? 대통령님 옷 한 벌 장만하셔가지고 외국 나가셔야죠. 네. 아, 그날 또 나가세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세월호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전에 차관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퉁치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홀가분하게 패션쇼하러 가겠다. 근데 그게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니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배상 보상 문제로 물타기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역풍을 맞으니까 차관회의가 연기되고 뭐 인양 검토 한번 해보겠다. 말만 그냥.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여론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안 끓는다면 이 상황에서 이 세월호가
지금 여론이 없다면 정말로 이 제2, 제3의 3사는 정말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 뭐 근데 이미 여론조사 이런 것만 해봐도 세월호 유족분들의 의견에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언론은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지만 지상파 이런 데서는 마치 다른 국민인 것처럼 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별개시키려고 국민과 예. 저희를 별개시키려고 하는 네, 목적인 네.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밑에서 들끓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4월 11일 네. 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가 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11일? 예, 있고요. 4월 11일 오후 5시에 그 수도권은 이제 광화문에서 네. 모이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영남, 호남 지방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팽목항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 동시다발을 하는데 크게는 이제 광화문에서, 그다음에 또 팽목항에서. 11일 몇 시요? 11일이니까 지역마다 다른데 이제 오후 5시 30분. 팽목항은 4시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하고 지역은 5시 반, 팽목항에는 4시. 네. 이렇게 되고요. 토요일 4시에 예. 이번 주. 예. 근데 그날 이제 수도권 대회에서는 그 행진이 있어요. 청와대 방향으로. 우리가 맨날 그 명동성당 방향으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청와대 방향인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 벽에 많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일단 운동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운동하고 마스크는 챙기는 그렇죠. 걸로. 구두 신고 오시면 안 되고요. 공지를 잘해야 돼. 구두 안 됩니다. 구두 안 됩니다. 하이힐 안 돼요. 마스크 예. 갖고 오세요. 몸도 이제 찌뿌드도 하니까 예. 이제 봄날 맞아가지고 지금 황사 대비 마스크라고 한대. 그다음에 그 15일이죠. 15일 날 그 팽목항. 예, 팽목항에서 아이들 위령제가 위령. 있고요. 그다음에 일주기인 16일 날은 분향 안산? 안산에서 2시에 추모식을 하고 다시 또 7시에는 시청광장 그 광화문 전국 광역 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모제가 있고요. 일주기 다음 날인 17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촛불로 만든 세월호를 만들어서 네네. 이게 민주주의 국민행동하고 이제 4.16 연대에서 17일은 저녁에 촛불 집회 있는 걸로. 그렇죠. 그 다음에 18일에도 범국민대회가 있고요. 몇 시 어디요? 오후 3시 서울입니다. 예. 서울인데 장소는 아직 미정인데 아마 일단 광화문. 청계천, 광화문, 서울역 정도 되겠죠.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일상적으로 그 국민투표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진상규명을 위한 시행령 안을 반대하는 대통령 안을 반대하는 100만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자보 붙이기, 노란 종이배 접기, 편지 쓰기, 촛불 참여, 노란 리본 달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범국민 추모대회 4월 18일 날 많이 호응해 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18일 날. 네. 딱 날짜가 좋네요. 4.19 바로 전날이기도 하고, 참 하필 날짜가 그러네요. 4월 16일. 4월이 다 이렇게 아픈 달이에요. 어떻게. 근데 최근에 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그 오드리 헵번의 재단. 아들이 직접 또 그 숲속 무슨 기억의 숲 이런 걸 조성을 한다고. 이제 200자 내로 부모님들한테 이제 짤막한 글을 적게 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글을. 근데 어떻게 그 외국 배우의 아들이 연락을 하셨나요? 아니 거기서 재단에서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미리 우리 한국의 사정, 세월호의 사정을 알고 유가족분들한테 연락이 왔다. 저희 이제 심리생계 분과라고 그 분과장님한테 연락. 이건 세계적 참사니까요. 하긴 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어디서 또 생겨요. 자국 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이렇게 이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그것도 그분이 이제 뭐 기부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성하는 일에 이렇게까지 공감을 하시는데. 요즘 외국 그 매체에서도 저희 촬영 많이 해가거든요. 얼마 전에 그 삭발실 거 그것도 되게 크게 나왔어요. 네네. 되게 큰 일입니다.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외국에서도 세월호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그렇죠. 안전 문제 이런 거, 인권, 안전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쪽에서 아마 그래서 저희가 언론을 찾을 때요. 차라리 한국 언론보다 외국 언론이 낫다고 한때는 외국 언론사 부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외국 언론이 정확하죠.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더 정확하게 지금 기사를 더 써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짧고 사실만 내니까 복잡하게 안 쓰니까.
오히려 요즘 뭐 뉴욕 타임즈 이런 데 보면 거의 그죠. 그 유족들 입장이면 이런 것들 굉장히 자세하게 다 실어주고 있고 하던데. 네, 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네, 그 사진도 그 타임즈에 크게 나셨고 그러시고 참 오히려 이럴 때 보면 참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차라리 더 낫다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런 건 대통령 한마디면 돼요. 100건에 그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뭐 세월호 실소유주 문제도 걸려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꺼냈을 경우에 이제 또 본인한테 다가올 어떤 정치적 타격 문제, 뭐 그 다음 대선 이런 것들 고민하겠죠. 근데 너무 안 꺼내려고 하니까 진짜 뭐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죠. 예. 뭐 꺼내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고. 뭔가 자기네들의 어떤 정말 잘못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의심을 갖게끔 뭐 해요. 사견이긴 합니다만 그 꺼내는 순간 정치적 무덤이 될 거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천상 배를 들어올리는 건 여론밖에 없어요. 예.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가 제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뭐 국민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네. 진상 규명 그리고 뭐 선체 인양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죠. 네, 반드시 돼서 정말 이전 이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고, 또 저희 주연이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주영이 동생이 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사는 나라만이라도 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좀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참 저희 사실 초반에 이런 거 좀 여쭤봤으면 좋았을 텐데, 윤민이하고 주연이가 어떤 아이였는지도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였다. 이렇게 너무나도 이쁜 정말 꽃 같은 아이였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잊고 어떤 또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민이 어머니. 근데 제가 어디 간담회를 가서 네. 제가 처음에 간담회를 시작한 그 계기가 윤민이는 너무 조용한 아이였었어요. 제가 딸만 셋인데 그 중에 막내였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어리광도 꽤 피우고 언니들한테 욕심도 내고 막 그랬는데 학교 가면은 성격 자체가 너무 조용해서 약간 좀 존재감이 없는 아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제가 이제 윤민이 흔적을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많이 찾았는데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단체 사진을 찍어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 있고.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윤민이를 좀 알리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윤민이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304명 뭐 피해자 중에 1명 뭐 이렇게 완전히 존재감 없는 아이가 되는 게 저는 좀 사실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담회를 시작한 건지도 몰라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근데 이제 어디를 가면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 댓글이 하나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왜 네 아이를 나보러 기억하라 그러냐. 진짜 그런 못됐다. 분들 계세요. 정말 못됐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건 내 욕심인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간담회 가면은 물어보시는 게 그게 많아요. 윤민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민이는 이런 아이였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쭤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좀 안 좋게 들리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윤민이가 머리에 그려진대요. 그래요. 저도 윤민이가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라는 게 그려져서 자기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윤민이가 내 친구 아이 같고 내 옆집 아이 같아서 저는 더 좋았는데 왜 그렇게 댓글을 올렸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윤민이는 되게 작아요. 키가 160, 그리고 몸무게가 38kg. 되게 엄청 가냘팠어요. 그리고 막 다리만 길고 완전히 그냥 모델인데요. 정말 그랬어요. 여자애들이 딱 좋아하는 몸매구나. 그래서 아이가 조금 튼튼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만약에 그 높은 4층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리라 그랬다면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윤민이는 어려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아이가 이렇게 숙녀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중학생 정도로 보이고 또 성격 자체도 만화책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을 좋아하고 그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아마 모르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전혀요. 그래서 너무 조용한 아이였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저는 항상 속상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가 간담회도 많이 다니고 또 언니가 페북 활동을 많이 해서 2학년 3반 최윤민 그러면은 꽤 많이들 알아주시고,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윤민이 엄마예요. 그러면 저 윤민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고맙고 너무 고맙죠. 예. 그래서 피워보지도 못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꿈도 있고 너무 이쁜 아이들인데 예. 오늘도 어느 분이 저희 이제 큰아이 칭찬을 막 하시더라고요. 이쁘고 똑똑하고 잘 큰 아이라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면서도 속으로 우리 윤민이도 저렇게 컸을 건데 저렇게 그럼요. 이쁘고 똑똑하고 밝게 컸을 건데 그런 아이들한테 잘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 예. 그 아이들 삶을 18살에 멈추게 했다는 거. 예. 그게 너무 속상해서 저희 큰딸 칭찬을 하는데도 속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럼요. 언제까지 윤민이는 18살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고3이었을 건데. 네. 공부하고 힘들다고 엄마한테 짜증도 부리고 그랬을 텐데. 예. 그런 게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네요. 예. 윤민이 그려지네요. 윤민이가 어떤 아이였을지 아주 가냘프고 예쁜 딸이었을 윤민이. 그리고 주연이 어머니, 주연이는 네. 어떤 아이였어요? 저희가 이제 간담회 가면 작년에는 2학년 8반 주연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주연이가 남자친구죠? 네, 예. 남자친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연이 이제 8반이 7, 8반이 이과 남자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나 가면 3학년 8반이라고 다시 소개를 해요. 예, 지금은 올라갔으니까. 3학년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주연이 이제 주연이가 워낙이 손재주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타를 원래 했었어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유튜브 보면서 자기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타를 자기 취미생활로 하고 했던 게 이제 많이 애들하고 이제 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수학여행에 기타를 가지고 왔어요. 주연이는. 예. 이제 선생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기타 치면서 애들하고 같이 제주도 가서 놀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타를 새 거를 사서 보냈거든요. 이제 낙원상가 가서 이제 이모가 기타를 이제 좋은 걸로 그 정용화가 치는 크래프트 기타를 이제 쳐서 보냈는데 이제 그 기타가 아직 못 나오고 있거든요. 바닷속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주연이의 어떤 흔적 같은 것도 더 한 번 더 찾아보고 싶고 그리고 주연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손재주가 많아서 제가 큐브나 그런 걸 너무 좋아했고 또 프라모델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연이 책상에 지금 기억저장소라는 곳이 저희가 있는데 4.16 기억저장소에 아이들의 방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그 지금 주연이 방도 거기 전시가 됐는데 보면 이제 책상 위에 그 프라모델 만든 게 다 같이 이제 전시가 됐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간직하고 있고요. 아이 방이 그대로 있나요? 네, 그대로 있어요. 하나는 안 줬고요. 그리고 또 그 프라모델을 근데 만들지 못해서 주인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만들지 못한 프라모델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거 볼 때가 참 속상해요. 그리고 또 그 며칠 전 생일에 이제 프라모델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동차 주연이가 자동차를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 꿈을 그쪽으로 키웠어요.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가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꿈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이들 꿈을 적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못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8반에서 보면 몇 명 못 적었는데 주연이는 그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가 안산에도 한양대가 있어요. 근데 그 과가 서울에만 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꿈을 정말 나름 열심히 키웠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동차 만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만지고 다루는 걸. 그리고 어디 이제 저희가 저희 아빠가요 애들하고 여행 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정적이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이웃에서 생일잔치를 했을 때도 거기 그 이명진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애랑 친한 경우를 처음 봤다고. 그러게 보통 아버지랑 아들은 상극인 경우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아빠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제 아무리 피곤해도 일요일날 피곤해도 애들하고 어디 나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옆에 지금 외국 자동차 있잖아요. 뭐 페라리나 이런 외국 자동차 지나가면 그냥 잠을 자다가도 눈을 활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차에 대한 관심이 좀 남달랐 아이였고요. 근데 이제 주연이가 이모가 이제 아직 제 밑에 있는 이모가 있는데 주연이 이모가 그렇게 주연이를 많이
애착을 갖고 옆에서 예뻐하셨구나. 이뻐하고 예. 여행도 많이 다녔거든요. 예. 이제 외국 여행도 많이 다녔고. 근데 이모가 많이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뭐 정말 자기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괜찮습니다. 자기는 진짜 자기가 죽는다면 청와대 가서 폭발하고 자기 죽겠다고 그런 정도까지 말을 해요. 그 정도로 그만큼 분노가 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 애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분노가 그런 그 트라우마가 저희 부모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2차, 3차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까지도 심하게 오고 있어요. 사랑했던 만큼 더더욱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도 더 마음이 아파오고요. 또 주영이 동생도 형을 생각하면서 가끔가다 또 방에서 울고 그러더라고요. 예, 형이 유일한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이 차이가 한 4살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제 놀 때도 형이 옆에서 같이 뭔가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같이 했던 어떤 기억들이 너무 힘든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나가기가 아직 중2인데도 되게 저희가 막내를 애기처럼 키워서 그런지 아직도 그런 감정을 현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또 형제자매들은 특히 한참 예민할 때라서 더더욱이 그러니까요. 상처가 클 거예요. 그야말로 중2병인데 저희가 또 하나에 또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걸로 사춘기랑 겹치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많이 지고 있어요 지금. 이 유족분들의 상처가 사실 아이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를 하겠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트라우마가 더 큰 이유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책임자의 처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잘못을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탓으로 부모님들도 내 탓이다. 살아남은 친구들도 내가 잘못해서 나만 살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더 트라우마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아까 얘기하신 김진태나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 또 해수부에서 저희랑 맞서서 그렇게 했던 행동들 이런 게 더 막 더 분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또 이모도 더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저희가 사고가 배에서 물에서 난 사고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팽목에서 사고 현장에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배에서 난 사고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냥 아이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저희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서 하는 얘기가 이게 산사태로 난 사고라면은 엄마들이 붙어서 흙을 다 손으로 파헤쳤을 거고 버스가 쓰러진 거라면은 다 들어서 일으켰을 건데 그 물에서 난 사고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저희 자책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얘가 팽목항 맨 처음에 내려갔을 때 거기 앉아서 울면서 정말 저 바닷물 다 삼켜서라도 애 구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오로지 그 일념 하나로 애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주연이 같은 경우는 또 5층 로비에서 발견돼서 올라왔는데 얼마나 살고 싶어서 원래 4층 선수에 있었던 애였는데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제가 맨 처음에 이 해상 사고라서 주연이가 수영을 좀 할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정감도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수영을 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살고 싶어서 5층 로비에까지 올라왔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막 그때 아까 유민 언니 얘기한 것처럼 그때 상황이 진짜 안 봐도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게 지금 제일 아픈 거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이제 그 구조를 안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싶어했던 그 심정. 옆에 친구가 죽어가는 걸 봐야 했던 그 심정. 그런 것들이 정말 눈에 안 봤는데도 다 그려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이게 막말이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싶네요. 저희가 뭐 이런 유족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달을 하고 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알고 있고 다 마음 아파했지만 또 이제 세상 사느라고 다 이게 잠시 놓아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분들을 다시 또 이제 다독여서 우리가 같이 유족분들의 힘을 더 키우는 게 또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유족분들께서 우리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을 향해서 좀 그래도
방송하면서 아직 못하셨던 말씀이나 아니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행령이 저희한테는 가장 당면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시행령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은 진실규명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니까 그 해수부 장관께서는 수정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폐기는 안 된다고. 예. 근데 저희는 수정 갖고 안 되거든요. 이거는 수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폐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희 유가족만의 심으로는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국민들이 저희 뒤에 있다는 거를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저희 동력이세요. 이게 지금 1년이 돼가면서 약간 좀 시들한 느낌, 약간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행령마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혀 살만한 나라가 안 될 것 같아요. 가망 없는 것 같아요. 저 미국 갔다 오면서 교포들이 이민 오라고 그런 나라에서 못 살 것 같으면 이민 오라고 서로 자기 도시로 오라고 많이 그러셨거든요. 웃으시면서. 근데 사실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닌 지금 저도 딸이 2명이 더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이 나라에서 애를 낳고 키우며 살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열심히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살 나라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모두 이 시점에서는 국민들이 총 단합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뭔가 변화된 나라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첫 번째 하실 일이 지금 시행령을 이걸 폐기를 꼭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세월호는 꼭 인양돼야 됩니다. 그거에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은 저희가 앞장서서 저희가 진짜 몸이 부서지더라도 저희는 끝까지 할 거거든요. 세금 없다 그러면 모금을 하죠, 뭐. 그러니까 이미 방안도 많이 나왔어요. 이미 국민성금이 한 1,000억 모였다고 하던데. 근데 국민성금이 저희는 이번 참사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 성금을 왜 나라 돈으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국민성금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그걸 아직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회복지 구독 모금에 엄청 많은 1,500원이 넘는 그런 돈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저희 성금을 준다네요. 그걸 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나라에서는 국민성금을 그 유가족들한테 그렇게 배보상으로 다 해줬대요. 한 60%에서 70%를 항상 썼단 얘기예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저희가 처음 알았어요, 저희도요. 그 옛날에 그 천안함 때도 그 유가족에 대한 그 보상 배상에 대한 부분도 바로 그쪽에서 한 적이 있죠. 주연이 어머니도 한 말씀. 정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이 동생 주영이가 사는 나라가 정말 좀 앞으로는 좀 이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제대로 좀 애를 키울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전 사회 건설도 저희가 이렇게 토대로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아이들을 좀 자라나는 아이들 좀 제대로 좀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또 다른 목표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됐지만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더 이상 부모들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안전 사회 건설이 또 하나의 토대가 돼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토대가 돼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시행령 정말 저희가 정말 쓰레기 시행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같이 정말 저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전혀 그렇죠. 방해죠, 방해. 완전 그렇죠. 진상조사위원회조차도.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부가 일관성이 있다면 조사권은 저희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조사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관성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되면. 그것도 페이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이런 그 정부의 외압 때문에 저희 변호사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솔직히. 그러면 제가 김희수 변호사님을 한번 만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희수 변호사님께서 처음 세월호 특별법
때부터 관여를 하셔서 활동을 같이 해주신 분인데 예. 저희 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도와드리러 갔는데 전혀 못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들이 정말 일주일을 밤새면서 그 앞에 집 앞에까지 가는 정도였는데도 예. 그 정부에서 얼마나 힘들다고. 그 가족을 건드리고 이러니까 전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정말 막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때도.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일에 정말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면 그런 분들마저도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예. 더 일이 더 진행이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참, 오늘, 세월호 유족 두 분, 윤민희 어머니, 주연이 어머니와 함께 방송을 이야기해봤는데요. 국민혈세 수십조 원을 날린 이 사자방 비리에는 지금 뭐 국정조사조차 방해하면서 덮으려고 안 달라있는 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밝힐 가장 기본 단계가 될 세월호 인양이 무슨 세금 낭비 어쩌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죠. 이런 건 단지 뭐 계산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이들 죽음 앞에 정치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대고 있는 정말 악랄하디 악랄한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식 잃은 고통 앞에 무너지는 부모를 보고 가슴이 아픈 것, 이게 당연히 인간이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도 방송 함께하면서 순간순간 울컥울컥 했는데요. 인간적 고통 앞에 정치적 중립은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기억납니다. 아직도 작년 4월 16일에 갇혀 계신 분들, 비단 유족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세월호의 그날 4.16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아니라 여전히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입니다. 4월 8일 윤민희 어머니, 주연이 어머니와 함께 방송해드린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또다시 꽃이 피고 우리 꽃 같던 아이들을 떠나보냈던 바로 그 4월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영원히 가슴속 한으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우리의 가슴에 깊이 묻어뒀던 그 슬픔을 다시 꺼내들고 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고 진상규명으로 우리 아이들의 나라 우리 손으로 다시금 바로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싶었던 많은 질문들을 너를 보며 찾았던 건 아닐지 아직은 후회할 수 없는 그 진실들이 결국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 아직 나는 내게 말을 안 했지만 여기 살아있음은 아직 나는 내게 말을 안 했지만 너를 사랑했음은 아직 나는 내게 말을 안 했지만 여기 살아있음은 아직 나는 내게 말을 안 했지만 너를 사랑했음은 아직 나는 내게 아직 나는 내게 지난 시간들 나의 눈물로 얼룩진 채로 지워버리고 이제 고독의 껍질을 벗고 내게 남겨진 많은 시간들이 나 언제까지 절망의 굴레 속에 나 묶여진 채 살지는 말라고 언제 또 다시 나를 누르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온대도 다시
항상 날 지켜준 많은 사람들이 나 두 번 다시 세상을 등지고서 나 돌아앉아 살지는 말라고 언제 또다시 나를 누르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온대도 다시 떠남이 늦지 않음을 끝없이 말해주네.